여러분도 돈 아껴 쓰기 어렵죠? 돈을 아껴 써야 되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돈을 아끼는 행동까지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행동의 근간이 되는 마인드부터 변화를 시키면 좀 더 돈을 모으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제 친남동생이 이제 일한 지 1년 되었거든요. 자취도 하지 않는데 생활비로 180만 원이나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신랑 용돈이 30만 원인데 말이죠. 제 남동생을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대 흑수저 탈출하기 위한 마인드 5가지 세팅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시간당 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아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 학원을 다닐 때도 뭐 월수금 2시간씩 다닌다 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6시간이죠. 그럼 4주로 치면 24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제 학원비가 24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학원 1시간의 가치가 1만 원이다 라는 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대학교 등록금도 한 번에 이렇게 학기당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 단위 비용으로 환산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1시간을 그 멍 때리거나 학교 수업에 빠지면 얼마를 손해를 보는지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돈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힘들게 돈 버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모님이죠. 저 또한 흙수저였기 때문에 부모님 벌이는 많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체력과 시간을 많이 쓰는 일을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학원비 1시간,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1시간 비용을 벌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체력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 물건을 얼마나 판매해야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 정말 돈을 헛되이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일할 때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생각을 하고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하루 일과를 열심히 보내려고 합니다. 즉, 삶과 그리고 시간, 돈의 가치를 함께 연관지어서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 그리고 차, 대학 등록금, 큰 목돈을 써야 할 때 부모의 도움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대에 자연스럽게 이제 도와주셨던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실 경제력이 없는 자녀에게 아무 대가 없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누가 봤을 때는 당연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지원해주는 것과 과거에 늘 지원해주셨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부모는 자녀에게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충분히 서운함을 느끼고 속앓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가 되어서도 내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건 진정한 자립을 못한 것이죠. 진정한 자립이나 독립을 하지 못한 사람은 30대나 40대, 앞으로의 삶까지 온전히 책임지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비를 조장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남들이 나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다. 남들이 나의 외적인 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준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보여지는 직업이라면 더 신경 쓰이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생각보다 서로에게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행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전편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품 등을 SNS에 올린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클까요? 물론 내적으로도 이미 이렇게 충실하고 단단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우수해서 뭐 SNS에 뭐 부를 증명하는 것은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결국은 내면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외면까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만의 그 내면을 키우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강의가 되었든 독서가 되었든 외적으로 너무 치장하는데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뭔가 내면의 강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돈을
아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돈의 가치가 미래에 얼마나 커질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10대 때 서울대를 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과 60대에 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르죠. 마찬가지로 20대 때의 돈과 60대 때의 돈의 가치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때의 돈은 앞으로 이렇게 눈덩이처럼 돈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에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는 최적의 돈 공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기 개발을 멈추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70세, 80세 노후에 대한 생각을 20대부터 해야 인생 전체에서 흑수저로 살 수 있는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흑수저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20대 때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집중을 하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조금 특이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한 것을 느낄 때 내가 만약에 100년 전 과거에 살았다면, 내가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내가 석기시대에 살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소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저렴한 집값을 위해서 조금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최신 가전제품이 있어도 그런 걸 굳이 이제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엄청 비싼 숙소에 묵기보다는 적당한 숙소에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명품을 사고 싶어도 명품을 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결국은 많은 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책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요. 첫째, 시간당 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아라. 그리고 부모님의 일과 연관을 지어보아라. 둘째,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이 10대에 이어 20대에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셋째, 나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넷째, 20대 때 돈의 가치는 60대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더 모으고 더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있었던 말도 안 되게 힘들었던 시절을 나에게 자주 대입하며 현재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적용한다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사는 삶의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행복한 돈 모으기를 응원하면서 부자 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부자 되는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